특검은 현재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천에 김 씨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친윤석열계,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됩니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건희의 뜻을 앞세워 포항시장 연임에 도전하던 이강덕 후보를 공천 배제, 컷오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김정재 의원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 공천과 선거 비리, 선거 범죄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22대 총선, 김정재 의원은 포항 북구 지역구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 당내 공천 경쟁이 한창이던 2024년 1월 31일, 김 의원은 또 다른 친윤, 이철규 의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동시에 공천관리위원, 즉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은 공천심사에 참여하는 극소수의 인사들만 접근 가능한 내밀한 정보를 공유해줍니다. 본선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 예. 그다음에 하나를 예. 재출마 시 지지한다 안 한다를 예, 평가한 거야. 네 가지를 뭐 3322를 가중치를 줘가지고 한 게 있어. 예.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에서 배제할 사람을 가려내는 일명 컷오프 조사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이 의원도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전화통화를 이어갑니다. 근데 아직 공개된 건 아니고, 예. 이게 합산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예. 중간 정도보다 나죠. 예. 예. 거기가. 이 의원이 비공개 정보를 토대로 자신과 같은 계파 친윤 의원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사실상 실시간으로 공유해 준 겁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에 김 의원은 단수 공천을 달라고 청탁합니다. 웬만하면은 만약 3배까지 차이 나면 잘 좀 도와서 단수로 좀 해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포항 지역의 선거 비리, 선거 범죄 사실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제가 할 때도 예전에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차 자신의 단수 공천을 청탁합니다.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지금 또 약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뭐 3배씩 차이 나면은 그거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하지만 이 의원은 일단 경선에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2자리 숫자 이상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네. 하면 이제 경선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나중에 예. 경선을 할 걸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이 전화 통화로부터 한 달 뒤, 이철규 의원의 말대로 김정재 의원은 경북 포항 북구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고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 의원들 간의 야합, 다시 말해 위법적인 특혜가 있었는지는 물론 김정재 의원이 자신의 입으로 실토한 포항 지역의 선거 비리,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김정재 의원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선거 기간에 여러 소문이 도는데 의원들이 물어오는 것이 있을 때 안내를 해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직접 했던 말들을 부인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이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시점은 2022년 대선 때이고 통일교 5개 지구장들이 한학자 총재에게 쓴 서신 보고에서입니다. 한 지구장은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이던 김 의원에게 통일교의 현안을 전달하며 후원금을 줬다고 적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대선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통일교 5개 지구장들은 한학자 총재에게 서신보고를 올렸습니다. 한 총재의 지휘 덕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보고서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경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지구장은 서신 보고에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로 신통일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통일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치인을 물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여성 최초 경북도 당위원장으로 소개합니다. 지구장은 김 의원에게 1041개 읍면동 기반을 통한 협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서밋 책자, 한일해저터널 정책 제안서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한 총재에게 보고한 겁니다. 또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가고 대선 후 긴밀한 협조를 갖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강조합니다. 김 의원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별 핵심 인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최근 각 지구장들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특정 정당이나 권력과 결탁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JTBC 취재진 질문에 후원자 중 통일교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2022년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뒤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회에 자금을 할당한 내역도 파악됐습니다. 1지구부터 4지구는 4천, 5지구는 5천 이렇게 총 2억 1천만 원을 나누어 후원한 정황을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특검은 지구장들이 작성한 참부모님 서신보고 내용을 토대로 2022년 대선 일주일 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특별집회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자금 지원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이 자리에서 통일교 주요 간부 120여 명에게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실제 이날 이후로 통일교 각 지구에서 국민의힘 시도당위원회로 후원금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롯데호텔 특별집회 이틀 뒤인 2022년 3월 4일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는 총무처장 조모 씨에게 문자로 긴급하게 선교 지원비가 나가야 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지구 4천, 2지구 4천, 3지구 4천, 4지구 4천, 5지구 5천, 전체 2억 1천이라며 전국 5개 지구별로 후원할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8일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은 조 씨에게 총 2억 1천만 원 사용됐나요? 라며 재차 확인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조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같은 문자 내역을 확보한 특검은 한 총재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통일교 각 지구를 움직여 총 2억 1천만 원을 국민의힘 시도당에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특검은 한 총재가 구속된 만큼 대선 당시부터 이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뿐 아니라 포항시장 공천에도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저희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파악해보니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과 관련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론조사를 자신의 요구대로 하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하란 취지였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뭐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서까지 챙겼던 건 포항시장 공천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 A씨는 2022년 4월 말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빨리 나서야 한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모양새가 안 좋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당이 진행하려는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여론조사에는 교체지수를 넣으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현직 지자체장 출신 후보의 불리한 방식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다른 지역에선 도입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이번엔 아예 전략공천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전략공천을 고려하라면서 재심은 중앙당이 받아들이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A씨는 당시 포항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전략공천을 고려할 이유가 없고 재심 요청까지 중앙당이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조사 방식 등을 바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 공천을 문제 삼으면서 특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게 당시 전화를 받았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주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공천 문제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경선에 참여한 건 이강덕 현 포항시장 등 총 4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현역 포항시장이자 세 번째 당선에 도전했던 이 시장은 경선에 앞서 컷오프됐습니다. 이 시장 측은 이런 결정에 반발해 재심 청구를 했고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 시장이 경선에서 이기면서 최종 포항시장 후보로 선발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건 2022년 4월 말로 이 시장이 컷오프에 반발해 경북도당에 재심을 요구한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정재 의원이 울고불고하며 SOS를 쳤다면서 재심이 들어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포항시장 등 경북 지역 지자체장 공천 권한이 있는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이 윤 대통령에 전화를 해 중앙당에서 재심을 받아줘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현역 의원 이름을 여럿 거론하며 이들에게도 얘기해놨다는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끔 당 지도부에 전화하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과 상의까지 한 걸로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역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당 위원장이 계속 반발하면서 그걸 대통령에게까지 가져가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JTBC는 김 의원에게 당시 윤 대통령에게 연락했던 이유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윤핵관 의원들 중 일부는 대통령과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근데 또 이제 또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통일교인데 권성동 의원은 이제 구속이 됐고 지금 또 다른 이름이 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통일교의 5개 지구장들, 그러니까 한 지역 지구장들인 것 같아요. 지구장들이 지난 20대 대선,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붙었던 그 대선 무렵에 한학자 씨한테 서신 보고를 보내면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당시에 김정재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서 무슨 한일 해저 터널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후원금을 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통일교가 전국의 권역을 5개 교구로 나누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까지. 그러니까 경북이 그중에 하나인 건데 근데 거기 도합 합쳐서 5개 지구에 2억 1천만 원을 그 5개 지구 그 시도당, 국민의힘 시도당에 뭐 건넸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이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이던 김정재 의원 후원 이 얘기가 이제 어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4군데도 나올 거예요. 액수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니까 개인 후원금을 한 건지 뭐 그 당에 또 뭐 한 건지 이런 그 세부적인 게 좀 밝혀져야 되고 뭔가 이제 사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느 법의 무슨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예. 이거 뭐 이제 후원금 하면 막상 떠오르는 게 이제 정치자금법 뭐 이런 건데 예, 그거는 아직까지 좀 지금 나온 보도만 갖고는 쉽게 판단하기에 뭐 하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현직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일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젊은 태양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김정재 다음은 누구?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아마 좀 내부에서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개잖아요. 그러니까 5, 4, 20에서 2억에다가 경북만 1천만 원을 더해서 5천만 원이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모호한 게 기사만 보고는 판단을 못하는 게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직접 현금을 이렇게 김정재 의원한테 건넸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니면 계좌로 입금을 한 건지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후원금이 500만 원까지 개인은 할 수 있잖아요. 10명이 나눠서 낸 건지. 그리고 이게 이제 단체는 못하고 개인은 500만 원까지 하는데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쪼개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지시를 받아가지고 단체가 여러 명이 쪼개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쪼개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현금으로 만약에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정치자금법 후원금으로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인마이 포켓을 해가지고 다른
데 썼는지 뭐 이런 것과 다 모호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로 지금 추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지구당이 아니라 뭐죠? 그 지구에 5개 지구에 어떻게 이게 돈이 배분돼서 어떻게 갔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김정재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은 그 사람들 하나씩 추적해야 되는. 제가 보기엔 김건희 특검은 앞으로 5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지금 뭐 계속 나온다 지금.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네. 압수수색을 했을 때 11만 명이 나온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이 11만 명이 적당한 숫자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120만 명 중에 10%, 유권자 중에 10%가 우리 당원이니까 120만 명 통일교인 중에 10%는 우리 당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적절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냐, 뭐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약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네. 이제 정당법상의 강요로 인한 입당은 정당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통일교 신자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강요에 의한 입당이니까 이게 정당법 위반이 되는데, 저는 뭐 디테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요. 거기 국민의힘 당원 관리, 당원 명부 관리하는 그 DB 네. 거기 가갖고 통일교 120만 명과 국민의힘 500만 명을 대조를 해보니까 거기 겹치는 게 11만 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방법론이 조금 서툴러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책임당원,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이 몇 명인가 11만 명 중 추려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와 통일교 120만 명도요. 이거 한 서너 배 뻥튀기 된 거예요. 통일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일교 신자가 한국에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인데 일본이 오히려 60만 명으로 2배가 많아요. 근데 2008년 그 18대 총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지만 그때 통일교가 정당을 만들었어요. 평화통일가정연합인가? 네. 그래가지고 245개 전 지역구에다 후보를 냈습니다. 전 지역구에다 후보를 냈는데 그 245개 지역구에서 통일교 후보들이 받은 표수를 다 합치니까 30몇만 표예요. 전국을 다 해도 네. 2008년에. 네, 2008년에 그 이후 뭐 특별히 교세가 늘어났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11만 명 중에 이제 핵심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가 앞으로 큰 이게 그냥 찻잔성의 태풍이 될지 국민의힘을 그냥 정말 휩쓸지. 휩쓸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문석 원내대표의 이제 기적의 계산법이거든요. 맞는 수치가 제가 보기에는 언급된 맞는 수치가 하나도 없는 게,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당원이 500만 명, 뭐 450만 명, 500만 명 되잖아요. 여기에 제가 진짜 찾아보면은 사망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의 당원의 숫자는 민주당은 권리당원 중심으로 보는 게 맞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중심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70에서 80만 명입니다. 좀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74만 명 정도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는 이 정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완전 허수다. 500만 명은.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노동당 다음에 당원이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좀 뻥튀기 좀 하지 말자. 그리고 작년에 한국리서치에서 종교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성인 이제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5%가 종교가 없다라고 했고 22%가 개신교, 17%가 불교, 12%가 천주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네이버를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1,200만 명입니다. 근데 통일교가 120만 명이라고요. 대한민국에 이 많은 개신교가 1,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고 30만 명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교세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11만 명도 이게 옛날부터 가입했던 사람들이 다 중복돼서 나와서 저는 실질적으로 뭐 많으면 한 3, 4만 명 정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투표율을 계산해 보면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45%였고요. 그래서 40만 명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그 중에서 10%가 통일교다? 그럼 이거는 당락을 한 5%포인트는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통 일은 아니다. 그쵸. 어쨌든 근데 수치가 맞는 거는 송원석 대표가 그러니까 단 한 개도 없다. 네. 이걸 좀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제가 데이터 전문 기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율과 확률을 섞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550만 명이 당원일 수 있는데 그건 비율이고 통일교인 중에서 10%가 당원인 거는 확률이어서 그걸 두 개 섞어서 쓰신 것 같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래 기재부 차관 출신이신데 이걸 뉴욕대 경제학 석사예요, 그분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박정아 의원이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정치적 방어를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통일교 등과 연계된 조직적 입당이 있다면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연계된 당원들을 출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일 우리가 뭐 통일교만 관련이 있는 줄 아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신천지 얘기도 하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로서는 힘들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이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 통과 의례라고 보는데 정풍운동을 해서 이렇게 정교 유착 지금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신천지 의혹도 있고 정광훈 씨 교회 뭐 그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게 뭐 외부 수사기관에 의해서 뭐 강제적으로 까발려지기보다는 내부 정풍운동을 통해서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보수 정당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 이게 신천지 쪽은요 옛날에 기사 이렇게 찾아보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뭐 당원이 10,000명이 들어갔네, 신도가 10,000명이 들어갔네, 몇만 명이 들어갔네 이런 기사 지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진짜로 이번 뭐 수사는 수사대로 이제 하고 진짜 건강을 되찾으려면은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보도 나왔지만은 2003년 그 김기현 대표 그 당선될 때 건진 쪽에 모든 당 대표 후보들이 다 연락이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도와줘, 통일교 좀 동원해 달라고. 거기서 익명으로 처리했는데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에 땡땡땡은 이기적이라서 안 되고 뭐 땡땡땡은 윤심이 떠나갔고 저는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네. 파다하게 뭐 홍준표 시장이라고 모르고 다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당이 휘둘리면은 당이 어떻게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예. 네, 이제 어쨌든 한학자 참 어머니라고 불리는 한학자 씨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국민의힘 잘 알이시죠? 김영남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학자 촌재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배신감이 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좀 진술 아니라고는 얘기했는데 통일교 측 입장문을 보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이게 왜 톤이 다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속되면은 영장이 발부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초기에 이제 구속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수사에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 한학자 총재는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이제 구속은 기정사실이에요. 네. 돌이킬 수 없는. 그러면 여기서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 바보예요. 그건 또 인간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고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통일교가 가진 게 워낙 많아요. 그다음에 그 한학자 총재가 또 자식들과의 어떤 이렇게 분쟁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빨리 좀 탈출하고 싶을 거예요. 일반 구속된 사람 이상으로 그 욕구가 강하다 보면은 우리 뭐 공식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플리바기닝 같은 게 김건희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의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형량을 줄이거나 뭐 하는 식의 그런 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김건희 특검도요 그런 걸 은근히 노리고 정원주 비서실장 2명을 동시에 영장을 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줄줄이 이름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살아날 수 있을까를 가지고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주목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 정원주 비서실장,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이 같은 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여기는 풀려났어요. 네, 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정원주가 이미 특검에 협조하고 있다. 그러다 뭐 특검은 이제 반발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미 다 불고 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정원주 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여기가 이제 3인자로 보통 얘기가 되고 정원주가 2인자, 한학자가 1인자인데 정원주는 나는 나를 거치지 않고 윤영호가 한학자한테 직접 보고했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어쨌든 내부에서는 통일교 내부에서 뭐가 됐든 배신자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원주가 막 이제 협조할 가능성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학자 총재도 지금 복잡한 게
그 오광수전 민정수석 등을 이제 포함해서 비싼 사람들 데려다가 쓴 이유가 이제 3단계를 이제 관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수사를 피한다. 두 번째는 구속을 피한다. 세 번째는 실형을 피한다. 이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물 건너갔어요. 그러면 이제 실형을 피하고 6개월 뒤에 재판 안에 이제 끝나면은 풀려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고 통일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은 한학자 총재가 지금은 어쨌든 참 어머니의 지위가 있지만은 구속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호시탐탐 노리는 그죠. 뭐 아들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소위 말해서 배신자가 나와서 한학자 총재를 얽어매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마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제 정풍운동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에는 또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한다고 대한문 앞에서 그래서 뭐 당협별로 몇 명씩 동원을 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대구 집회 생각을 하면은 뭐 대선 불복 얘기도 나오고 뭐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조금 얘기들이 강하게 나와서 이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안 되죠. 그 오늘 중앙일보하고 그 노컷뉴스에 동대구 집회 지난 일요일 하고 나서 내부에서 장외투쟁 회의론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흔히 장동혁 그 체제를 황교안 시즌 2라고들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동대구 집회 끝나고 나서 황교안 때보다도 못하다. 아, 어떤 면에서 못하다. 왜냐하면 그때 황교안 때는 조국 사태라고 하는 대중적 분노를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외적 요인이 있어서 그해 10월 뭐 1일, 3일, 9일 뭐 광화문에서 연달아 집회할 때 정말 구름대 인파가 몰렸거든요. 구름대 인파가 몰렸어요. 그때는 요번처럼 막 동원해서 그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도 많고. 근데 그렇게 그 광화문 구름대 인파에 취해 있고 이게 뭔가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4월 총선에서 폭망했잖아요. 그때도 이랬는데 지금 요번에 모인 거 보니까 저 지난 2월인가요? 세이브 코리아가 한 거에 반에 한 뭐 많이 안 모였죠. 한 3분의 1 수준 기껏 모인 게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거 갖고 뭐가 되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그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뭐 이렇게 있었던 그 대구 시민들 뭐 시선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차가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은 그런 눈치는 되게 빠르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번 주 일요일 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칼집에 들어있을 때 쓸 것처럼 말 것처럼 이게 좀 폼나는데 한번 꺼내버리면 다시 넣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서울 집회 정도로 뭐 더 이상 지탱해 나갈 그 동력 자체를 확보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냥 출구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서울 집회 끝나고 그냥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10월 달에 저거 국정감사해야 되잖아요. 국정감사 하는데 밖에 야당이 제일 돋보여야 되는 시간인데 의원들 다 끌고 나가가지고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제 제대로 못하면은 또 얼마나 지지자들한테 비판을 받으니까 어차피 9월까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많아야 2번 하고 이제 더 할 수도 없다.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 추석이고 국감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주가 거의 그냥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근데 좀 매끄럽게 빠져나오는 출구 전략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봐요.